안녕하세요, 윤테크입니다. 요즘 부동산 규제가 엄청나게 심해졌죠. 하지만 많은 투자자분들은 그런 규제에 굴복하지 않고 새로운 투자처인 민간임대 아파트 청약을 노리면서 투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간임대 아파트가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투자를 조금이라도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면 민간임대 아파트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는 일반 아파트 청약과는 다르게 청약 통장을 쓰지 않고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누구나 청약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청약에 당첨되고 취소해도 불이익이 전혀 없고요. 리스크가 전혀 없는 투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노려보셔도 됩니다. 왜 이렇게 민간 임대가 인기가 많은지 일반 아파트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분양 아파트는 청약 통장이 필요하죠. 하지만 민간 임대 아파트는 청약 통장 없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합니다. 예로 드는 아파트는 신화산 모아일과 비슷하고요. 그리고 여기 당첨이 돼서 계약을 해도 주택 소유 여부에 포함이 안 됩니다. 이게 가장 큰 혜택이죠. 요즘 규제를 보면 취득세도 2주택만 돼도 중과가 되고 재산세, 종부세 전부 다 강화됐죠. 그리고 양도소득세까지도 6월 이후부터는 엄청나게 강화가 됩니다. 하지만 민간임대 아파트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됩니다. 이게 엄청난 메리트죠. 물론 여기가 8년 동안 살다가 나가야 되는 거면 당연히 인기가 없죠. 하지만 8년 동안 내 집처럼 편안하게 살다가 8년 뒤에는 미리 확정된 분양가로 여기 주택을 취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임대 아파트들 중에서도 분양 전환이 되고 확정 분양가가 되어 있는 그런 민간임대 아파트들이 프리미엄이 붙고 인기가 많습니다. 단순히 임대만 주는 그런 임대 아파트는 메리트가 없고요. 물론 주거 안정에는 기여할 수 있지만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이 되지만 여기는 분양 전환 되기 전까지는 어쨌거나 임대보증금 개념이기 때문에 입주 후에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같은 조건이라면 대출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자도 조금 낮은 이자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메리트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분양을 하면 완공될 때까지 보통 3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8년을 더하게 되면 총 11년이죠. 11년 후에 취득세를 내고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이연 효과도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분양가가 확정된 곳은 일반 임대 아파트와는 다르게 마감재나 커뮤니티 수준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신광교 제일풍경제 같은 경우는 1800세대로 대단지인데 여기 커뮤니티에 수영장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서민을 위한 민간임대 아파트가 아니라 중산층을 타겟으로 한 민간임대 아파트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8년 동안은 임대인이 기업인 곳에 임차로 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분양권 시장은 이 전매 제한으로 인해서 내가 신축을 살고 싶어도 웃돈이나 프리미엄을 주고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민간임대 아파트는 전매가 무제한이에요. 이것도 엄청난 혜택이죠. 남들은 전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공급이 제한되는데 민간임대 아파트는 세금도 없이 전매가 가능합니다. 근데 또 정부에서는 이런 꼴을 못 보죠. 조만간 규제가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아무런 규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는 8년 동안은 2년마다 최대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임대료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전세 시세나 매매가가 오르더라도 큰 걱정할 필요가 없죠. 주변 시세가 오르면 어차피 분양 전환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좋아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부동산 하락기가 와서 내 보증금보다 시세가 더 떨어졌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냥 이 보증금만 찾아서 나오셔도 됩니다. 민간임대 아파트들마다 다르겠지만 여기 신화산 모아일가의 경우는 100% 보증금을 다 돌려줍니다. 그래서 여기 투자하시면 최소한 본전 밑으로 빠질 일은 없는 거죠. 현재 시점에서는 이런 민간임대 아파트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자꾸 낙첨되시는 분들은 프리미엄을 주고라도 투자 목적으로 투자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분양가가 확정되는지 신광교 제일풍경채 매매 예약 안내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 예약이란 2031년 분양 전환 가격을 미리 결정해서
미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임대보증금과 매매예약금을 입주 시까지 납부해서 추가금 납입 없이 분양 전환을 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신광교가 2020년에 분양을 했으니까 딱 11년 뒤인 2031년에 소유권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도 임대차 계약이랑 매매예약제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임대차 계약만 선택하신 분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기가 1800세대 정도 되는데 아무도 임대차 계약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공부해 보셔도 이런 임대 아파트는 전혀 메리트가 없죠. 하지만 분양가 확정된 거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6억에다가 매매예약증거금 2억 5천을 추가로 내면 11년 뒤에 분양가인 8억 6천만 원 정도를 확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31년에 이 8억 6천보다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계약을 하지 않으셨고요. 이거보다 높게 올라간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하신 분들이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옳은 선택을 하신 거죠. 신광교 제1풍경채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은 제가 오른쪽 위에 링크를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채널 만들고 가장 처음 만든 영상이 이 신광교 제1풍경채입니다. 꼼꼼하게 분석했으니 한번 가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가 합법적인 명의 변경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입니다. 여기가 7월에 분양했으니까 1년 뒤인 올해 7월부터 명의 변경을 합법적으로 할 수가 있죠. 입주 전에 2번이 가능하고요. 입주 후에는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신광교 제1풍경채가 메리트 있는 이유가 입주 후에 또 다른 사람한테 임차를 줄 수가 있어요. 보통 민간 임대 아파트들은 이렇게 전대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신광교 제1풍경채는 됩니다. 여기가 가장 처음에 분양했던 민간 임대 아파트였기 때문에 이때 경쟁률은 한 15대 1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용인 사람들이 한 80% 가져가고 나머지 물량이 20%였기 때문에 확률은 굉장히 낮았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경쟁률이 그렇게 세지 않았는데 이 다음에 분양했던 오송 대광로제 비양은 한 70대 1 정도 되고요. 지난달에 분양했던 신화산 모아일가는 84타입 기준으로 388대 1이었습니다. 경쟁률이 엄청나죠. 그래서 미리 공부하셔서 선 진입하셨던 분들은 많이 당첨이 되셨을 거예요. 하지만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더 많은 경쟁을 뚫으셔야 당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런 부정적인 상황이 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어떻게든 해답을 찾으려고 하면 답은 항상 있습니다. 제 주변만 보더라도 비관론자들이 이 투자에 성공하는 걸 거의 못 봤어요. 성공하시는 분들은 항상 낙관적이고 긍정적이신 분들이 이 투자에 성공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민간 임대 물량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 물량들 잘 분석하셔서 전략적으로 당첨을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청약 한두 번 떨어졌다고 좌절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경쟁률이 3,400대 1이면 떨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3,400번 정도 청약을 해야지 한 번 당첨되는 게 확률적으로도 맞아요. 근데 대부분 분들은 자기가 넣으면은 당첨될 거라고 아주 단단히 착각을 하세요. 저도 처음에 청약 넣었을 때 왠지 경쟁률은 높긴 한데 저는 당첨될 것 같았습니다. 근데 몇 번 넣다 보면 당첨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걸 압니다. 그러면 그때 두 가지 부류로 나뉘게 돼요. 일단 첫 번째 부류는 그냥 포기하는 사람. 어차피 해도 안 되네. 그냥 포기. 이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다른 부류는 될 때까지 그냥 계속 하는 겁니다. 이게 어차피 어려운 것도 없고 리스크도 없어요. 모델하우스 가서 줄 서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클릭 몇 번 까딱하면은 청약 접수가 됩니다. 그리고 프리미엄이 형성 안 되면 당첨되고 취소해도 불이익이 전혀 없고요. 전혀 어려울 게 없는데 그 몇 번 떨어졌다고 좌절하고 실망하면서 안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건데 그 떨어졌다고 그렇게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저도 수도 없이 떨어지긴 하는데 좌절하지도 않고 저는 그냥 습관적으로 넣고 습관적으로 당첨 확인을 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마인드는 당연히 떨어졌을 거다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6개월, 1년 정도 넣다 보면 한두 군데 당첨이 됩니다. 이게 1년에 한 번만 당첨돼도 웬만한 연봉 정도 나와요, 프리미엄이.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파트 청약하시면서 그냥 보너스 정도로 생각하시고 이 민간임대 청약도 노려보세요.
이런 청약은 너무 몰입하면은 더 정신건강에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본인 할 일 그냥 하시면서 여기는 그냥 추가로 당첨되면 좋고 당첨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것,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청약을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민간임대는 당첨되고 취소해도 불이익이 전혀 없다고 그랬죠. 하지만 청약 넣기 전에 이 정도만 확인을 하셔도 프리미엄이 붙을지 안 붙을지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확정 분양가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민간임대 아파트도 확정 분양가가 있고 그때 분양 전환하는 시점에 가서 시세의 80%라든지 85% 그렇게 분양하는 민간임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당연히 확정 분양가인 게 좋겠죠. 그 확정 분양가가 싸면 쌀수록 좋고요. 이 확정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해서 메리트 있는 분양가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도금 대출은 허그 보증인지 시행사 보증인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중도금 대출이 허그 보증이면 규제 지역에서 이미 대출을 실행하고 계신 분들은 이 민간임대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 나오질 않아요. 하지만 시행사 보증이라면 이미 허그 보증 대출을 받으신 분들도 시행사 보증 대출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라든지 아니면 중도금 대출을 받고 계신 분들도 추가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사 보증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하는 단지들은 아무래도 투자할 수 있는 분들이 더 많겠죠. 다주택자 분들도 시행사 보증이면 여러 개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시행사가 보증해주는 곳은 이 프리미엄이 붙기가 아주 쉬운 조건이죠. 다음으로 확인해 봐야 될 게 전매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 또 명의 변경을 하게 되면 언제쯤 하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입지가 좋고 동호수가 잘 나온 로얄동 로얄층이면 내가 계약금이 없더라도 계약금 대납해 주려는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약금 정도의 자금이 없더라도 여기는 청약을 노려보시면 좋습니다. 여기가 확실한 메리트가 있으면 전매 제한이 어떻고 계약금이 얼마든 간에 받아줄 수요는 있습니다. 자금이 얼마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당첨되고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확인해야 될 게 전대가 가능한지 확인을 해보셔야죠. 여기가 당첨돼서 입주한다 할지라도 8년간은 임차인 신분입니다. 그 임차인 신분으로 다른 사람한테 전세나 월세를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신광교 제일풍경제 같은 경우가 이 전대가 가능하다고 했었죠. 전대가 되면 내가 임차인이긴 하지만 전세나 월세를 줄 수가 있습니다. 전대가 되면 아무래도 큰 메리트가 있겠죠. 그리고 다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한지도 한번 보셔야죠. 보통 공공에서 진행하는 거는 무주택자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이런 거죠. 하지만 민간에서 진행하는 거는 다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한 거는 분양 전환 안 되는 게 대부분일 거예요. 아니면 분양가가 확정이 되지 않았던지. 솔직히 분양 전환되지 않는 거는 주거 안정 이외에는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투자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쪽으로 가시면 안 되죠. 주거 안정만 생각하시면서 청약 노려보실 분들은 그렇게 가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될 게 지역 우선 배정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한번 보셔야죠. 앞서 분양했던 오송 대강 로제 비양은 충청북도 사람에게 70% 물량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전국 분양 물량이었고요. 내가 만약에 충청북도에 살았으면 오송 대강 로제 비양에 당첨될 확률이 높았죠. 이런 민간임대 아파트는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그때 당시 주소가 충청북도라면 당해로 쓸 수가 있습니다. 거주 요건 1년, 2년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위장 전입 말고 내가 진짜 이쪽으로 전입해야 할 이유가 있으면 이렇게 전략적으로 노려보실 수도 있는 거죠. 이 정도만 파악하셔도 청약 넣기 전에 여기가 프리미엄이 얼마나 붙을지 대략적으로는 감을 잡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 잡는 것보다 당첨되는 게 우선이죠. 많은 분들이 당첨되기 전에 고민만 하는데 거의 다 낙첨되십니다. 사실 당첨되고 고민해도 이 정당 계약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당첨되고 나서 프리미엄이 얼마나 형성됐는지도 볼 수 있고 내가 계약을 할지 팔아야 할지 그때 고민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만 틀 잡을 정도로 공부를 해 두시고 청약을 계속 넣어서 당첨되는 게 우선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 민간임대 경쟁률이 더 치열해질 수도 있긴 하지만 크게 손해보는 거 없으니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방 3개인 오피스텔, 생활 숙박시설 이런 것도 청약 통장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을 하시더라도 이렇게 다양하게 노려보시면 아무래도 청약 당첨 확률이 좀 올라가겠죠. 어차피 추첨 100%라면 시행 횟수를 늘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확률이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오송 대강로제 비양에 대한 내용도 여기 오른쪽 위에 링크를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신화산 모아일가에 대한 내용은 영상으로 만들진 않고 제가 당첨됐기 때문에 당첨 후기를 제 카페에 남겨놨습니다. 이번엔 운 좋게 저뿐만 아니라 제 동생도 같이 당첨이 됐어요. 그 당첨 후기 궁금하신 분들은 제 카페에 놀러 오셔서 보시길 바랍니다. 카페 링크는 아래 고정 댓글에 달아 놓을게요. 제 거 당첨 후기뿐만 아니라 제가 상담드렸던 분들의 당첨 후기도 있습니다. 오셔서 그것도 보시고 청약 정보도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랑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